마이크 한 번만 테스트 할게요. 오, 오케이. 잠깐만요. 예. 예. 지난 시간에 조건부 기대값이랑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조건부 분포를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조건부 분포를 너무 추상적으로 정의하면은 맨 처음에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조건부 분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가 다 이산형인데요. 하나는 자취 여부라고 합시다. 얘가 자취를 하고 있다고, 얘가 자취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뭐 통학 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그 서베이를 과감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자, 20분인 사람이 자취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취하는 사람들이랑 자취 안 하는 사람들이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2분의 1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쓰자.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제가 방금 여기 표로 적은 것은 x1과 x2의 결합 확률 분포입니다. 결합 확률 분포는 이 x1과 x2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모두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죠. 총 사람들이 이런 표를 그릴 때는 토탈 썸을 여기 맨 오른쪽 아래에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PNF 오브 x1, x2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일 때 확률 분포를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결합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다른 변수를 몰랐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변수가 그 취하는 주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특정 변수가 딱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변수가 취하는 조건부 확률 분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알죠? 자, 통학 시간이 20분인 사람들은 전체의 몇 %인가요? 50%. 네, 50%죠?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더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1의 주변 확률 분포고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변 확률 분포에 없는 변수들을 제가 잘못 썼죠? px2죠? 변수들을 전부 썸에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여기 x1의 주변 확률 분포는 x1에 상관없는 변수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특정하게 x1이 제로인 사람들, 즉 통학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통학하는 사람들. 어이구. 나는 통학 시간이 20분 언더다. 통학하시는 분 중에 있어요? 주변에 살 수도 있죠, 뭐. 사실 설문조사 만들 때 그래서 자취하냐 안 하냐로 조사를 하려다가 이건 너무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냥 대중교통을 쓰냐 안 쓰냐라는 질문으로 좀 해놨었습니다. 네.
오히려 돕기 위해서. 다음에 좀 쉬운 거긴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데서 시작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쉽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x.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통학하는 사람들 중에. 자, 여기 0이겠죠? 통학하는 사람들 중에 이 통학 시간의 분포,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4는 60이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분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니까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교수님 근데 네. 저 x1 옆에 1, 0 옆에 있는 알파벳을 그냥 자취한다 안 한다 표시하시는 거죠? 아, 네. Y yes or no로 지금 쓰려고 의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주로 우리가 조작할 녀석이 조건부 기대값이랑 조건부 분산이거든요. 자, 여기만 보면은 평균적인 잠깐만. 요 통학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통학 시간이 몇 분이에요? 직관적으로 40분이죠? 이퀄 매스니까. 이거를 우리 노테이션을 어떻게 썼었냐면은 자, expectation of x2 given x1은 어떻게 썼었죠? 이 녀석은 자, sum x2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x1에 대한 x2의 조건부 PMF에 그 다 곱을해가지고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 녀석이 지금 x1이 특별히 제로이면 얘네가 전부 다 3분의 1로 같았었죠? 그래서 20 곱하기 3분의 1, 40 곱하기 3분의 1, 60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지금 4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었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통학하는 사람들의 통학 시간의 조건부 분산. 자, 얘는 물론 머릿속으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다 돌아가는 거 아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노테이션들이랑 한번 연결을 시켜봅시다. 이 녀석은 조건부 기대값이었습니다. 누구? x1이 제로로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부 기대값이에요. 뭐냐면은 편차 제곱인데 여기서의 편차라는 건 원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x초의 평균은 누굽니까? 40. 네. x1이 제로로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x2의 조건부 평균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제곱의 평균이 조건부 분산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단위 형태에서 보셨던 거는 x1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x1이 뭐가 지워져 있겠고요. 다음에 특별히 통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내리고 좀 좌측에 쓰겠습니다. 좀 더러운데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 expectation 여기 붙어 있는 건 언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sum x2 probability x2 given x1 이걸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expectation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거를 이제 적으면 되겠죠? 자, x2 빼기 expectation x2 given x1이 제로. 이 녀석의 제곱.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여기서 우리가 x2를 대입할 수 있는 녀석은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미 x1은 다 제로로 기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이미 지금 40으로 고정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풀어서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20 빼기 4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40 곱하기 3분의 1 제곱
더하기 60 빼기 40 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상의 계산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분의 800 나오네. 네. 자, 이제 조건 비대값이랑 분산 겸사겸사해서 이산양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그젬플 들어봤고요. 이제 이그젬플 2.3.1로 돌아갑시다. 요거 하다가 말았죠? 요거 지워도 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문제 상황은 예제 상황은 조인트 PDF는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x1이 x2가 주어진 상황, 두 번째 변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x1의 조건부 평균과 그 다음에 조건부 분산 이걸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늘 요 녀석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x2가 고정된 상황에서 x1의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분포를 잘 묘사하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분포를 묘사한다는 거는 CDF나 PDF나 PMF나 아니면 MGF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우리 연속형 확률 변수니까 PDF를 구해봐야 되고 조인트 PDF가 있으니까 그럼 x2에 대한 마지널 PDF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지널 PDF를 구하려고 하니까 마지널 PDF는 자 지금 이게 이 조인트 PDF의 서포트 구역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x2에 관해서 마지널 PDF를 구하려고 하면은 x2를 임의의 점으로 딱 고정을 했을 때 x1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 PDF를 적분을 하면 됐었죠. 그래서 그 녀석을 계산했더니 2x2가 나옵니다. x2가 0과 1 사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어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컨디셔널 PDF. 자, 컨디셔널이 좀 음절이 많아서 그냥 어퍼스트로피 L로 쓰겠습니다. 컨디셔널 PDF 오브 x1 기분 라지 x가 스몰 x2로 주어졌을 때 네, 물론 우린 암묵적으로 자, 언제나 조건부 PDF를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요 기분되는 녀석의 마지널 PDF가 0보다 클 때죠. 그래서 이 마지널 PDF가 0보다 큰 구역으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이 녀석은 자, 노테이션으로는 x1 기분 x2 x1 기분 스몰 x2 자, 바이 데피니션이죠. fx2 스몰 x2분의 fx1, x2, x1, x2 자, 그냥 계속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x2분의 여기는 몇이었죠? 그냥 위에 있는 거 적으면 되죠? 2죠?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 이 옆에 뭐가 있어요? x1에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자, x2는 이미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안 적었고요. 그래서 자, 끝끝내 약분하면 x2분의 1이 되고 다만 자, 요거는 x2는 고정한 상태에서 x1의 분포인데 x1이 취할 수 있는 서포트가 어떻게 됩니까? 0과 x2 사이에서 x2분의 1이라는 고정된 값을 취하는 균등 분포가 되겠습니다. 예쁘게 쓸게요. x2.
얘를 좀 냅두고 계속 적고 싶은데 잠깐만요. 얘를 좀 줄이고 잠깐만요. 얘를 이제 줄이고 얘 크기 어떻게 줄였죠? 꼭 눌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크기 조정. 저도 한때 컴퓨터 신동으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가장 늦게 적응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안 봐도 돼. 자, 이것도 보면 됩니다. Expectation of x1 기본 손말 x2는 자, 물론 x2는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늘 전제를 하고 있고요. 자, 정의를 곧대로 받아 적습니다. 자, 이 녀석은 x1이라는 밸류를 어떻게 이렇게 dx1으로 적분을 하는 건데 그 적분이 되는 x1 옆에 곱해지는 확률 분포가 뭐일 뿐이에요? 네, 조건부 확률 분포일 뿐입니다. x1 곱하기 잠깐만. 자, 좀 줄여서 f1 기분 2, x1 기분 x2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이 여기 오른쪽에 써놨던 pgap 값은 컨스턴트고 그 다음에 서포트가 x2에 의존했었죠. 그래서 0부터 x2까지 x1 곱하기 x2분의 1 dx1 이렇게 하시면은 자, 뭐 대충 계산하면 2분의 x2 나오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역시 정의상 인테그럴 베리언스라는 거는 자, 일단 밖에는 dx1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건부 분포니까 f1 기분 2 x1 기분 x2 여기까지 쓰는 건데 자, 얘는 정의상 여기 중간에가 뭐였습니까? x1의 그냥 네, 주변 기대 값이 아니고 x2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기대 값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밖에 있는 구역부터 쓰면은 0부터 x2까지 x2분의 1 dx1을 하면 되겠고 밑에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 조건부 기대값 아까 계산해놨었던 2분의 x2를 마이너스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부터는 제가 암산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컨닝을 하면은 12분의 x2 제곱이 나옵니다. 보통 손으로 하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조건부, 손으로 확률 분포가 주어진 어떤 함수에 대해서 손으로 적분을 하는 거는 거의 2단원이랑 3단원이 마지막입니다. 보통 그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수리통계학에서 2단원이랑 3단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수학이야 산수지 하면서 에잇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한 학기만 버티면 그 다음엔 재밌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아 제가 너무 과대 공부하는 건가? 아무튼 한 요 책 기준으로 4, 5, 6쯤 되면 좀 재밌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좀 계산 좀 많이 할게요. 자, 요 녀석은 거의 어떤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를 모두 혼란스럽게 할 거라서 그냥 이건 언급을 하지 않고요. 이 스테이트먼트만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리의 이름은 더블 익스펙테이션 티어렘인데요. 자, x1과 x2가 임의의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변 같은 거 생각하는 건 뭐 가능하죠? 네, 저기에서 통학 시간의 평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요 안에 x1 있나요? 그냥 px1, x2, dx2, x2, x1 하나도 없죠? x1 하나도 없는데 이 녀석을 좌측에 뭔가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죠? 자, 안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x2의 조건부 기대값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노트했듯이 이 녀석은 어떤 x1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요 안에 있는 것 자체는 x1이 변함에 따라서 이 기대값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x1에 디펜드한 어떤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2의 랜덤성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좌측은 다시 보면은 좌측이 말하는 거는 사실 e of gx1이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좌측은 x1에 대해서 한번 조건부를 만든 다음에 그 x1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건부를 기대값을 취한 거고, 오른쪽은 그냥 그런 거 없이 x2에 대해서 순수하게 기대값을 취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둘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결과만 보면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통계 이론 같은 걸 전개하고 증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걸 계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보조적인 확률 변수를 몇 개 갖고 와가지고 x2와 관계가 있는 어떤 확률 변수들을 갖고 와서 그 확률 변수로 조건부 기대값을 취하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증명하실 때 보면 조금 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테크닉적으로 많이 쓰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 대응되는 건데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얘를 계속 gx1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A는 gx1과 x2의 기대값을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결과 B는 뭐냐면은 gx1이라는 확률 변수의 베리언스랑 그 다음에 x2의 베리언스를 그냥 비교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더블 컨디셔닝을 한번 조건부로 준 녀석의 베리언스가 훨씬 적어요. 자, 이것도 나름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자료가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계산했을 때 무언가의 베리언스가 더 작다는 거는 신뢰 구간을 더 좁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한 명 한 명 리크루트 하는데 막 1000만 원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40명 리크루트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4가 나오는데 2분의 1 반만 리크루트에서 똑같은 신뢰 구간의 길이 얻을 수 있다면은 완전 예산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어떤 수량의 베리언스가 줄어드는지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은 사실 B는 오른쪽에 요 등식을 증명할 겁니다. 자, 지금 베리언스 오브 gx1이 지금 요 녀석이죠? 여기 좌측 보고 있는 게 요 녀석이죠? 사실 베리언스 x2라는 거는 g of x1의 베리언스에다가 2랑 베리언스의 자리가 살짝 바뀌었어요. x1이 주어졌을 때 x2의 조건부 분산에 이 녀석이라는 건 뭐 어떤 또
x1의 함수로서 h of x1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인데 그 h of x1의 기대값 두 개 얘 더했을 때 얘가 나옵니다. 근데 베리언스라는 거는 태생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늘 넌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거는 얘 자체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일단 요 직관적인 감을 더 얻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이그젬플 2.3.1에서 요 수치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명이 좀 깁니다. 아이고. 네. 요 증명이 아주 요 조건부 확률 분포에 관련된 그 머추어리티를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라고요? 자, x2의 평균은 자, 바이 데피니션으로 x2 곱하기 어차피 이거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연속형이라고 가정하고 쓰겠습니다. fx2 x2 dx2. 자, 그런데 이 마지널 확률 분포라는 거는 주변 죄송합니다. 결합 확률 분포를 관심 없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x2 곱하기 자 f 사실은 둘의 결합 확률 분포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dx1 dx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중적분이니까 하나는 밖에가 dx2 하나는 dx1이니까 x2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적분 가능한 함수만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자, x2를 안으로 집어넣고 dx1, dx2의 순서를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테그럴 자 dx2, dx1 더블 인테그럴입니다. x2, fx1, x2, x1, x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x1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나눴다고 곱할 겁니다. 뭔가를 나누려면은 물론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요 녀석이 넌제로인 곳에서 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널이라는 거는 요 녀석의 적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0보다 큰 구역에서 요 분모에다가 fx1, x1을 나누는 거는 잘 정의가 됩니다. fx1, x1, dx2, dx1 그러면 슬슬 뭔가 각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녀석이 fx2 기분 x1 x2 기분 x1이죠.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유심히 봐요. 적분 안에 있는 게 dx2인데 여기는 x1에만 의존하는 함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밖으로 살짝 보내면 인테그럴, 더블 인테그럴 x2 fx2 기분 x1 x2 기분 x1 dx2 곱하기 fx1 x1 dx1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한번 유심히 봅시다. 유심히 보면은 자, 얘는 정의상 뭐예요? EX2 기분 X1이죠? 물론 조금 명확하게 쓰자면은 이 expectation이 먹히는 확률 분포는
x1이 주어졌을 때 x2에 대한 조건부 확률 분포고요. 그다음에 요거 자체가는 지금 뭔가 x1에 대한 함수죠. 그다음에 요 x1에 대해서 이 x1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x1 마지널 분포 곱해가지고 적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수치가 x1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gx1을 지금 평균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gx1을 다시 요 녀석 요 expectation of x2 given x1으로 돌려서 쓰면 이 x2 given x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론 같은 이긴 하지만 여기에 걸리는 e는 x1에 대한 확률 분포고요. 이 안에 있는 e는 x2 기본 x1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시험 때 저거 네. 안에 첨자 다 써야 되나요? 요런 걸 파란색으로 쓴 거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고등학생들 거 채점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략을 해도 아는 사람이 쓰는 답안지로 느껴지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쓰는 답안지로 느껴지는 게 약간은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저희도 헷갈리지 않고 채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선문답인가요? 네. 그 중간에 네. 그 조건부 그 기대값 있잖아요. 예. 그 오른쪽에 예. x1이 라지 x1인지 아니면 그냥 스몰 x1인지.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정확히 지칭하는 여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노테이션을 따라가자면 지금 여기 스몰 x1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스몰 x1으로 쓰는 게 훨씬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앞으로 혼동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혼동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최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런 노테이션들을 혼용할 텐데 여러분들도 맥락에 따라서 혼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포가 x1 기본 x2 분포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뭐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요 정도를 섞어서 쓰는 거는 그때 맥락에 따라서 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섞어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여기서 제가 스몰 x1이라고 썼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미안. 네, 여긴 라지죠. 네. 여기 맨 마지막에서는 스몰이 아니고 라지죠. 왜냐면은 지금 바깥에 x1 자체가 확률 변수로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저 이제 B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B. 자, B. 골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게, 자, variance x2가 expectation of variance x2 기본 x1 더하기 variance expectation of x2 기본 x1, 이 둘의 썸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프로프 let 얘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지칭할게요. let mute를 expectation of x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x1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expectation of x2 given small x1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expectation은 x1이 small x1으로 주어진 이 경우에 x2의 조건부 확률 분포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variance of x2는 분산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x2 빼기 뮤2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확률 분포는 그냥 x2에 대한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겠고요. 자, 지금부터 쓰는 테크닉은 매우 대중적인 테크닉입니다. 뺐다 더했다 하는 건데요. 요런 녀석을 제곱을 할 겁니다. 뭐냐면 자, 요 녀석 x1 주어졌을 때 x2의 조건부 기대값을 그냥 뺐다 더할 겁니다. X1 스몰이 아, 여기서 라지입니다. 네. 그냥 새로운 확률 변수 하나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 gx1이라는 확률 변수 있어가지고 어차피 어떤 확률 변수를 같은 거를 더했다 빼면은 전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아주 방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스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x1에 대해서도 랜덤성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요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노냐면은, 자, 지금 요 파트를 A로 봐요. 요 파트를 B로 봐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꼴의 전개니까 전개를 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냥 전개하겠습니다. 그냥 expectation of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쓸 겁니다. 이거 쓸 건데 어차피 expectation 다 선형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개해서 쓰면은, 자, 첫 번째 a제곱 expectation of x2 빼기, 이제는 그냥 gx1이라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expectation of, 그 다음에 gx1 빼기 뮤2의 제곱 더하기 2배 expectation of x2 빼기 gx1 제곱, 아이고 미안, 제곱이 아니죠. gx1 빼기 뮤2,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gx1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가 쓰는 성질은 사실 본질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 녀석. 자, A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expectation of gx1 얼마입니까? expectation of expectation x2 라지 x1이니까 뮤2죠? 아이고. 우리가 요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방금 증명한 더블 익스펙테이션 티어렘. 요거 기억할 수 있어요? 네. 요거 정의가 expectation x2 given x1이니까 요 녀석을 평균 내면은 그냥 남는 건 expectation of x2. 그러니까 걔를 뮤트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을 한번 구경을 합시다. 자, 1번, 2번, 3번. 자, 1번부터 1번 바이 A. A가 뭐였죠? 임의의 확률. 자, 어차피 A에서 보셨던 더블 익스펙테이션 띠어렘은 x1과 x2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그냥 어떤 이렇게 y2라고 이렇게 봐요. y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expectation of y2는 expectation of y2 기분 x1 더블 expectation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거를 할 건데 이제 y2에 우리가 정의한 거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1은 expectation of x2 빼기 g of x1의 제곱 기분 x1 더블 expectation. 이거밖에 안 집어넣었어. 요거 요거만 집어넣었어. 자, 그런데 자, x1의 정의를 환기해봐요. 예, 2 of x2 기분 x1이죠.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뭐였는지를 한번 환기를 해봐요. 예, x1 주어졌을 때 x2의 조건부 분산이죠. 자, by definition 정의에서 의해서 expectation of variance of x2 기분 x1. 자, by a는 여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저 파란색 글씨가 베리언스. 예, 네. 저 파란색 박스가 베리언스고. 예, 물결이 기대값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요 녀석이 얘입니다. 예. 그다음에 2번. 이번은 그냥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확률 변수인데 어떤 그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변수는 기대값이 얘예요. 맞아요? 올라가 봐. gx1은 기대값이 얘래매. 네. 그러니까 역시 정의에서 variance of gx1이에요. 근데 gx1의 정의를 우리가 살짝 반추하면 expectation of x2 기분 x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자, 3번. 잠깐만, 3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이것도 거의 띠오렘에 버금가는 정리인데, 자, 이거 어떻게 이거 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expectation of x2 곱하기 어떤 함수 g에 대해서 x1이 주어졌는데 여기 expectation 취해져 있는 곳에 gx1이 상수로 곱해져 있어. 요거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나요? X1. 아이고, 요거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안 됩니다. expectation of x2 기분 gx1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expectation x2 요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얘는 잘 생각해보면 빠져나와집니다. 자, 왜냐면 잠깐만. 자, 좌측 정의 써봐요. 인테그럴 x2 곱하기 gx1 여기가 약간 좀 논리에 약간 점프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gx1 f x2 기본 x1 x2 기본 x1 dx2잖아요. 여기가 라지 x1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왜죠? 어차피 적분은 x2에만 걸려있죠. 그러니까 gx1이 적분 밖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증명 필요하실 때 증명 없이 그냥 팩트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트루인데 자, 이거를 왜 먼저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다시 3번으로 돌아갈게요. 3번 누구냐면은 요거 두 식의 곱의 expectation이죠. 자, 얘를 잠깐만 복사해와. 3번 복사 붙여넣기. 자, 3번은 어차피 2는 이제 안 쓸게요. 자, 2를 생략하고 자, 또 더블 익스펙테이션 티어렘을 씁니다. 자, 똑같이 갖고 와. x2 빼기 g of x1 g of x1 빼기 뮤2에 대해서 요 확률 변수 자체를 x1으로 조건부를 낸 평균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값을 취합니다. 그리고 한번 잘 봐요. 네, 잘 보면은 얘가 뭐죠? 그냥 x1의 함수죠? 맞아요? 그럼 얘가 나가. 자, 물론 요거는 못 나갑니다. 자, 지금 익스펙테이션 어떻게 걸려있는지 봐요. 네, 밖에가 지금 x1이죠? 안에는 지금 네, x2 기본 x1이고요. 자, 그래서 쓰겠습니다. expectation of gx1 빼기 뮤2 곱하기 남은 거 적어요. expectation of x2 빼기 gx1 기분 x1. 또 잘 봐요. 자, 여기 라지 x1 E 오브 x2 기본 x1이 뭐죠? 얘 바이 데피니션은 gx1이죠. 잠깐만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게 쓸게요. 요 녀석만 확대해서 봅시다. 요 녀석만 적분의 expectation의 선형성에 의해서 expectation of x2 기본 x1 빼기 expectation of gx1 기본 x1 이렇게 남죠? 자, 얘는 정의상 우리가 gx1으로 놨던 녀석이고, 자,
자, 얘 x1의 함수는 x1의 컨디셔닝을 해도 똑같이 얘가 그냥 빠져나가지고 안에 1만 남으니까 그냥 g of x1이죠? 어떻게 돼요? 0. 얘 0이에요, 0. 그래서 expectation of 뭐시기 곱하기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한번 다시. 어디요? 여기요. 0이다. 아, 오케이. 자, 여기를 봐요, 여기. 자, 텀 하나 있고 두 번째 텀 있어요. 네. 첫 번째 텀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텀은 그냥 0이에요. 그냥 0. 그래서 0 곱하기 뭐시기는 그냥 0이죠. 그래서 expectation 안에 걸리는 게 그냥 0입니다. 아. 자, 그래서 therefore hence variance of x2는 아까 1번, 2번, 3번에 합의했는데 1 더하기 2만 남아가지고 1번이 뭐였냐면은 variance of E of x2 기분 x1이었고요. 다음에 2번이 expectation of variance of 제가 순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아유, 오늘의 중요한 그 마일스톤 하나 달성하셨습니다. 혹시 이 정리 증명 쪽에서 조금 질문하실 사항 있을까요? 녹화 잘 되고 있겠죠? 되고 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건 다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쉬운 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강의 노트 다음 파일 2.4랑 2.5 있는 거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까지 해서 상당히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개념, 조건부 확률 분포를 다뤘습니다. 조건부 확률 분포를 다룬다는 건 이제 우리는 하나의 확률 변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확률 변수의 관계를 다루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확률 변수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독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보시는 뭐 상관계수도 있고 공분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싶을 때 쓰는 수치들입니다. 일단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 독립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은 독립사건이죠. 그렇죠? 자, 독립사건 A랑 B랑 독립이면 정의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A and B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둘의 확률의 곱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독립이 어떻게 정의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X랑 Y가 독립이면은 라지 X가 스몰 X고 두 번째 확률 변수 라지 Y가 스몰 Y인 확률은 어차피 PMF에서 두 개의 컴마는 AND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식의 등식이 모든 서포트의 점 x, y에 대해서 다 성립할 때 두 확률 변수 x, y가 독립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이거를 좀 전문적인 말로 쓰면은 요게 x, y의 PMF, 결합 PMF로서 px, y, x, y 이렇게 썼었고 우리가
이 녀석을 pxx, 이 녀석을 pxy라고 썼었죠. 자, 그러면 이제 데피니션 2.4.1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확률 변수 두 개가, 자 일단 연속은 잠깐 잊어버리고 이산형만 한번 생각해봐요. 이산형 확률 변수의 PMF가 fx, y라고 하면, 다음에 주변 PMF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자 독립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x, y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의 그 값들에 대해서 결합 그 질량값이 주변부 질량값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날 때 x, y가 독립이다 이렇게 정의할 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네, 물론 조금 한 2년만 더 공부하면은 그 두 확률 변수를 통합할 수 있는 정의가 있긴 한데 아니 2년 더 필요 없어요. 이렇게 1년만 더 공부하면 돼. 네. 우리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연속이건 아니면은 이산형이건 상관없이 조인트 PDF, 조인트 PMF 모두에 대해서 그냥 주변부 아니다 조인트 분포가 마지노럴 분포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은 독립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테이션으로는 갑자기 하늘에서 수직이 떨어졌죠. 네. 이게 사실은 수직 정말로 어떤 확률 분포의 어떤 벡터 공간 같은 거를 나름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벡터 공간에서 두 확률 분포가 수직이라는 거는 진짜로 그 벡터의 적당히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했을 때 진짜로 내적해서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염두에 둔 노테이션입니다. 네. 우리는 당분간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은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은 종속이라고 얘기하고요. 2.4절의 목적은 자,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정의를 할 때 확률 질량 분포, 확률 밀도 분포라는 방법이 있고 MGF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CDF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 독립을 PDF랑 PMF만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포를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서는 이 인디펜던스가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되는가를 쫙 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렵지 않게 상당히 여러분의 직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일단 PDF랑 PMF에서 요 정의를 체크하려면 사실은 좀 귀찮아요. 조인트 PDF가 있잖아요. 조인트 PDF에 대해서 마지널 PMF랑 마지널 PDF를 다 구한 다음에 둘이 곱해서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근데 조인트에서 마진을 구하려면은 적분하잖아요. 적분 귀찮잖아요, 그렇죠? 네, 귀찮은 적분 없이 조인트 PDF의 폼만 가지고 바로 독립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정리입니다. 뭐냐면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x랑 y가 독립이다. 자, if and only if입니다. 뭐냐면 조인트 PDF가 그냥 x의 함수랑 y의 함수 둘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네. 그냥 x의 함수와 y 함수의 곱으로 나타나면은 이 녀석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인 확률 분포입니다. 저기 G가 H. for some g 잠깐만요. 여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측 증명을 해야겠죠? 예, 한쪽은 쉬워요. 그죠? 자, 오른쪽 둘이 인디펜던트 하면은 바이 데피니션으로 조인트 분포가 x에 의존하는 함수와 y에 의존하는 함수의 곱으로 분해되죠? 네, 트리비얼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넌 트리비얼한 게 반대편이죠. 자, 그래서 자, 함수가 어떤 함수가 gxhy 곱으로 팩토라이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쓸게요. 자, 일단 x의 마지니멀 디스트리뷰션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fx, y, x, y에 dy겠죠? 그러면은 대입해요. gxhy에 dy. 자, 그러면은 gx 곱하기 인테그럴 hy dy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얘를 C1이라고 둡시다. 자, 마찬가지로 likewise. 조인트 PDF가 있을 때 Y의 마지널 PDF는 지금 요 폼에 의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Y 곱하기 C2 where C2는 인테그럴 G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자, C1과 C2가 대체 무슨 성질을 만족하느냐? 자, since fx, y, d 그만 xy. 자, 저는 지금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discrete 케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다 sum으로 바꾸면 똑같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discrete가 더 쉬워요. 얘 PDF래네, 그쵸? 그러면 1이니까. 자, 근데 요 녀석이 GXHY니까 대입해가지고 더블 인테그를 돌리면은 we have C1, C2는 1 나오나요? 네. 여기 GXHY 하면은 GXDX C1, 그 다음에 HY, DY 하면 C2 나오니까요. 자, 뒤집어서 말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인디펜던스의 정의로 갑시다. fxx 곱하기 fyy는 마지널 두 개 곱했을 때 조인트 PDF 나오면 독립 만족하는 거죠? 자, c1 gx 곱하기 c2 hy 그러면은 C1, C2 곱해서 1이래매, 그쵸? 그래서 gx, hy 남아가지고 fx, y, x, y 나옵니다. 아까 정의했었던. 자, 그래서 그 독립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죠? 자, 증명 끝. 자, 그래서 이제는 PDF가 생긴 것만 보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추상대수 지식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정상인 거예요? 그쵸? 네. 자, 요거 X의 식과 Y의 식으로 인수분해 되나요? 네. 저는 추상대수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냥 이거 보고서 그냥 팩토라이즈 안 된다라고 판정하는 거는 그냥 빡세게 증명 안 하시고 그냥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리통계에선 맞게 해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니면은 조금 빡세게 좀 정의에 입각해서 하고 싶으면은 이거 마지널이랑 조인트 그 곱이 같은지 살펴보면 되겠죠? 요 정도는 쉽지. fxx는 x 더하기 2분의 1, fyy는 y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자
물론 서포트가 0x1, 서포트가 0y1이죠. 자, 그러니까 좌변은 x 더하기 y, 우변은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y 더하기 2분의 1. 생긴 폼 자체가 다르니까 둘이 같지 않은 점이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인디펜던스 정의가 깨지는데 무수히 많죠? 둘이 같지 않은 점이.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정의를 만족하지 않고 x와 y는 종속입니다. 자, 그래서 fx, y, x 더하기 y, x, y는 fxx, fyy입니다. 다음에 밑에 식은 어때요? 예, x1과 x2의 식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x1의 식, 이 익스포넨셜은 다 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익스포넨셜 파트랑, 그러니까 x1에 의존하는 식 파트랑 x2에 의존하는 식 파트로 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PDF를, 요런 조인트 PDF를 갖는 x1과 x2는 독립입니다. 그러면은 자, 다른 예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fx, y, x, y가 자, 파이분의 1인데 서포트가 1입니다. 요거 이렇게 x축이랑 y축 위에서 요 동그란 원 안에가 서포트인 그 다음에 밀도가 균등하게 퍼져 있는 확률 분포입니다. x랑 y 독립일까요? 뭐 이렇게 마진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독립 아니라는 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 쉽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서포트가 지금 상호 의존적이죠. 서포트가 상호 의존적이면은 독립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만약에 이 녀석이 for some gxhy에 대해서 gxhy로 나타난다고 해봐요. 귀력법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 영역에 대해서 오른쪽에서는 넌 네거티브 매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gx도 포지티브고 hy도 포지티브니까.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어때요? 0이잖아요. 네? 다시 오케이, 그냥 기류법으로 독립이라고 가정해봐요. 오케이, 독립 가정하면은 이렇게 두 함수의 곱으로 팩토라이즈 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gx라는 함수는 0보다 커요. for all x in -1,1 이렇게 팩토라이즈 할 수 있다면 요거는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왜일까요? 아이고, 너무 어렵게 하려다. 제가 너무 어렵게 했다. 죄송해요. 네. 그냥 기록 독립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지 않아도 어차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x가 취할 수 있는 각 값에 대해서 y를 적분한 걸 테니까 이 녀석도
파지티브고 랜서트 파지티브예요. 언제? for all x, y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x, y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맞다 독립이라면요. 동의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 관찰이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0.9, 0 정도 한번 집어넣어. 우변은 파지티브인데 좌변은 어때요? 0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팩토라이즈 된다는 그 전제가 잘못됐죠?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뭔가 공유하고 싶은 인사이트는 그래서 독립을 판정하는 트릭 중에 하나는 서포트가 서로 독립적으로 정리됐는지를 봐라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놀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인디펜던스의 캐릭터라이제이션 계속 보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 상관계수 정의 같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